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80일간의 세계 일주. 영국 벌링턴 가든스의 한 저택에 필리어스 포그라는 신사가 살았어요. 그는 유명 인사들의 모임인 혁신클럽의 회원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성격이 별난 괴짜라는 것과 돈이 많은 부자라는 것 정도였지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세계 여행을 무척 많이 했으리라는 거예요. 세계 지리에 관한 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거든요. 포그경은 가족은 물론 친구나 친척도 없었어요. 그는 저택에서 하인과 단둘이 살았는데 얼마 전 하인을 해고했어요. 무엇이든 정확한 포그경에 비해 그 하인은 좀 덜렁거렸거든요. 새 하인이 왔습니다. 포그경이 방에서 시계를 보는데 해고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여보내게. 방문이 열리고 한 프랑스인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장 파스파르투입니다. 그냥 파스파르투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 그동안 무슨 일을 했나?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수, 서커스단의 광대, 체육선생, 참 소방수도 해봤습니다. 자네는 무척 성실하다고 들었네. 자네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지? 물론입니다. 시간관념이 철저하신 주인님을 잘 모시면 되겠지요? 그래, 그럼 이 순간부터 이 집에서 일하도록 하게. 포그경은 이렇게 말하고 바로 혁신클럽으로 향했어요. 그의 일과 중 빠뜨리지 않는 것이 혁신클럽에 가는 것이었어요. 포그경이 클럽에 들어섰을 때 회원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포그경은 동료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참, 현금 도난 사건은 어찌 됐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토머스 플래니건이 말했어요. 글쎄, 범인이 안 잡히면 은행이 손해를 보겠지? 회원들은 사흘 전에 일어난 도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은행 직원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5만 5천 파운드가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었지요. 이 일로 온 나라가 며칠 동안 떠들썩했어요. 그만한 돈을 훔친 도둑이라면 벌써 외국으로 도망쳤을 거야. 그런 소리 말게. 도둑이 숨을 곳은 없네. 반드시 잡힐 거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그때 잠자코 있던 포그경이 나섰어요. 세상이 넓다는 것도 옛말이지. 포그경, 그게 무슨 말인가? 지구가 좁아졌다는 말이야. 아니, 지구는 그대로지만 교통수단이 발달해 지구가 좁아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일세. 포그경은 회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은행가인 존 설리번이 포그경의 이야기를 거들고 나섰어요. 맞는 말이네. 얼마 전 신문에 난 이 기사를 봤나? 존 설리번이 주머니에서 신문 기사를 꺼냈어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런던에서 수에즈까지 가는데 기차와 전기 여객선 이용 시 7일 소요. 수에즈에서 뭄바이까지 가는데 전기 여객선 이용 시 13일 소요. 뭄바이에서 콜카타까지 가는데 기차 이용 시 3일 소요. 콜카타에서 홍콩을 가는데 전기 여객선 이용 시 13일 소요. 홍콩에서 요코하마까지 전기 여객선 이용 시 6일 소요.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전기 여객선 이용 시 22일 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기차 이용 시 7일 소요. 뉴욕에서 런던까지 전기 여객선과 기차 이용 시 9일 소요. 총 합계 80일 소요. 정말 그렇군.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시간에 지나지 않아. 무슨 사고라도 나면 이보다 훨씬 더 걸릴 게 분명해. 그렇지 않네. 무슨 돌발 사태를 고려한다 해도 80일이면 충분히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지. 포그경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도 안 되네. 나는 불가능하다는 쪽에 4천 파운드를 걸지. 앤드류 스튜어트가 말했어요. 내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지. 나도 불가능해 4천 파운드를 걸겠네. 은행가 펠런틴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세계 일주를 하지. 포구경의 말에 모두들 얼굴 표정이 굳었어요. 자네 정말인가? 에이, 농담하지 말게. 점잖은 신사가 농담을 할 리 있겠나? 오늘이 10월 2일 수요일이지? 오늘 떠나서 정확히 80일 뒤인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까지 이곳에 돌아오겠네. 회원들은 깜짝 놀랐어요. 각자 4,000파운드씩 모두 2만 파운드군. 나도 2만 파운드를 걸겠네. 그때까지 못 돌아오면 은행에 있는 2만 파운드는 자네들 거야. 포구경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카드놀이를 계속했어요. 걱정 말게. 나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니 여행 준비는 따로 할 게 없네. 카드놀이를 하다가 저녁 기차를 타면 돼. 포구경의 말에 회원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포구경과 파스파르투는 저녁 8시 20분에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파스파르투는 갑작스러운 여행에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포구경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여행 가방을 챙기라고 했고 그는 멋모르고 주인을 따라 역에 다다랐으니까요. 어우 세상에, 첫날부터 세계 일주가 뭐람? 파스파르투는 사실 세계 일주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서 조용히 일이나 하고 싶었거든요. 혁신클럽의 동료들이 포구경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포구경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권에 내가 방문한 나라의 비자를 받아오겠네. 나중에 확인해보면 내가 다녀온 나라들을 알 수 있겠지? 자, 나는 정확히 80일 뒤인 1872년 12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45분까지 런던에 도착할 걸세. 그럼 잘들 있게. 포구경이 떠난 뒤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신문들은 포구경의 세계 일주 기사를 특집으로 실었어요. 과연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가능한가? 포구경 무모한 도전을 하다. 신문들은 포구경의 도전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전망했어요. 붕. 10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에즈 운하 부둣가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곧 들어올 몽골리아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요. 몽골리아호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 인도 뭄바이까지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인데 포구경과 파스파르투도 타고 있었어요. 항구에는 포구경을 기다리는 두 남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픽스 형사였고 다른 사람은 영국 영사였어요. 범인이 정말 몽골리아호에 탔을까요? 물론입니다. 내 직감으로는 확실합니다. 5만 5천 파운드나 훔친 도둑이니 겁도 없고 머리도 좋은 녀석이지요. 픽스는 얼마 전 영국에서 일어난 현금 도난 사건의 담당 형사예요. 그는 수에즈를 지나는 여행자 중에서 용의자를 잡으려는 중이었지요. 이틀 전에 제게 범인의 몽따주 한 장이 날아왔어요. 그 몽따주와 비슷한 녀석을 찾으면 됩니다. 픽스 형사, 아무튼 범인을 잡아서 상금을 탈 수 있길 바라오. 영사의 말처럼 범인에게는 큰 포상금이 걸려 있었어요. 영사가 돌아간 뒤 몽골리아호가 부두로 들어왔어요. 픽스 형사는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영국 영사관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시오? 아, 영국 비자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남자는 여권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 순간 픽스 형사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여권에 몽따주의 인물과 비슷한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건 당신 여권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제 주인님이신 포구경의 여권입니다. 픽스 형사에게 여권을 내민 사람은 바로 파스파르투였어요. 여권의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와야 하오. 영사관 사무실은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있소. 파스파르투는 포구경을 모시고 영사관으로 갔어요. 그동안 픽스 형사는 영사에게 포구경의 비자 발급을 늦춰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영사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요. 그러는 사이에 포구경과 파스파르투가 영사관으로 들어왔어요. 영사가 여권을 꼼꼼히 살펴본 뒤 물었어요. 빌리어스 포구경, 런던에서 출발하셨는데
어디 가시는 중이지요? 인도 뭄바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곳에서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받으려 하시지요? 스웨즈를 통과했다는 증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영사는 더 묻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 주었어요. 포구경은 파스파르투에게 몇 가지 물건을 사오라고 일렀어요. 그리고 자신은 몽골리아호에 올라 지금까지의 여행 경로를 수첩에 꼼꼼히 적었지요. 픽스 형사는 도시를 구경하는 파스파르투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포구경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다? 여행 도중에 미국 같은 큰 나라로 숨어들려는 속셈이 분명해. 픽스 형사는 런던 경찰청으로 전보를 쳤어요. 포구경의 체포영장을 급히 보내달라는 것이었지요. 전보가 올 때까지 포구경을 놓치면 안 돼. 픽스 형사는 표를 끊고 몽골리아호에 올랐어요. 몽골리아호는 스웨즈를 출발하여 인도 뭄바이로 향했어요. 포구경은 선실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파스파르투는 전 재산을 걸고도 태연하게 앉아 책만 읽는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루는 픽스 형사가 갑판에서 파스파르투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세요? 저에게 영서관 가는 길을 알려주신 분 맞지요? 파스파르투는 모처럼 아는 사람을 만나 반갑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에 인도에 처음 가는데 볼 게 많은가요? 그럼요. 회교 사원, 승려, 호랑이 탑들, 희한한 광경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셨던 걸로 아는데. 주인님은 지금 선실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 괴상한 내기를 하신 분이 맞나요? 저희 주인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군요. 신문에서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그런데 그 세계 일주라는 게 어딘가 이상합니다. 혹시 다른 뜻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요? 픽스는 조심스럽게 파스파르투를 떠보았어요. 글쎄요. 사실 저는 우리 주인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 여행이 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죠. 그 뒤로 파스파르투는 종종 픽스 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그를 그저 친절한 신사로만 여겼지 속셈은 전혀 몰랐어요. 몽골리아호는 예정보다 빨리 항해했어요. 포구경이 기관실의 선원들에게 좀 더 빨리 항해하는 대가로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10월 20일 몽골리아호는 예정보다 이틀 빨리 뭄바이에 닿았어요. 포구경은 파스파르투에게 콜카타행 기차표부터 챙기라고 일렀어요. 뭄바이에서 콜카타까지 인도 횡단 열차를 이용할 생각이었지요. 픽스 형사는 곧장 뭄바이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체포영장이 아직 오지 않아 무척 실망했어요. 그 사이에 식사를 한 포구경과 파스파르투는 시내로 나왔어요. 파스파르투, 난 자네가 어디를 구경하든 상관하지 않겠네. 하지만 8시까지는 꼭 역으로 와야 하네. 파스파르투는 뭄바이 시내를 기웃거리며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그러다 역으로 가는 길에 한 사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오, 여기가 사원이라는 곳이군. 한번 들어가 볼까? 파스파르투는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요. 기독교인은 인도 사원 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원에 들어갈 때면 누구든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했지요. 하지만 이런 규율을 몰랐던 파스파르투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을 신고 사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놈이 감히 우리 사원을 모독했다! 갑자기 달려든 승려들은 파스파르투의 신발과 양말을 벗기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어요. 파스파르투는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만 같아 있는 힘을 다해 사원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헐레벌떡 역에 도착했을 때는 기차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신발도 모자도 잃어버린 파스파르투는 조금 전 사원에서 있었던 일을 포구경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게. 포구경은 이렇게 말하며 기차에 올랐어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픽스 형사가 엿들었어요. 파스파르투가 사원에서 죄를 지었어? 흐흐흐흐, 이 일로 두 사람을 얼마간 잡아둘 수 있겠군. 저녁 8시 기차는 예정대로 출발했어요. 포구경과 파스파르투의 앞자리에 낯익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몽골리아호에 함께 탔던 여단장 프랜시스 크로마티경이었지요. 크로마티경은 포구경의 괴상한 내기에 흥미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세계 일주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22일 아침 무렵 기차의 차장이 객실을 다니며 승객들에게 기차에서 내리라고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파스파르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차장은 어이없는 대답을 했어요. 여기부터 기차가 갈 수 없습니다. 철로가 없어요. 알고 보니 철로가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신문 기자들이 확인도 안 해보고 철도가 완성되었다고 보도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알라하바드까지 약 80km를 승객들이 알아서 가야 했지요. 창밖을 내다보던 포구경이 말했어요. 크로마티경, 알라하바드까지 갈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포구경, 이렇게 된 이상 여행을 포기하는 게 어떻겠소? 내기에서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에는 늘 돌발 사태가 일어나기 마련이지요. 그동안 예상 일정에서 이틀이나 시간을 벌었으니 아직 괜찮습니다. 10월 25일 콜카타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는 배만 타면 됩니다. 사흘 안에 콜카타까지만 가면 되니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 철로 사정을 미리 안 승객들은 마을에서 탈 것을 준비해 왔어요. 그 바람에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가 동이 났지요. 포구경과 크로마티경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주인님, 코끼리를 타는 겁니다. 제가 코끼리를 발견했어요. 파스파르투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은 파스파르투를 따라갔어요. 그곳에는 정말 커다란 코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코끼리 주인은 아무리 돈을 후하게 쳐준다 해도 코끼리를 빌려줄 생각도 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좋소, 2,000파운드를 내겠소. 이래도 코끼리를 안 팔겠소? 포구경이 엄청난 금액을 부르자 코끼리 주인은 슬그머니 코끼리를 내주고는 얼른 돈을 챙겨 가버렸어요. 포구경은 곧 똑똑해 보이는 젊은 인도인을 안내인으로 고용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코끼리를 타고 알라하바드로 향했어요. 가훈이 힘을 내라. 카오니는 코끼리의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험한 밀림을 지나야 했어요. 다행히 카오니는 밀림을 잘도 헤쳐나갔어요. 안내인이 말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말썽 안 부리고 잘만 가던 코끼리가 멈춰서서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안내인이 내려서 주위를 살펴보고 말했어요. 브라만 교도의 장례 행렬이에요. 저들이 지나갈 때는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포구경 일행은 숲에 숨어서 지나가는 행렬을 구경했어요. 승려들이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이 처량한 노래를 부르며 그 뒤를 따랐는데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은 노인의 시체를 실은 수레를 끌고 있었지요. 수레 바로 뒤에 있는 저 여자는 누구죠? 파스파르투가 슬픈 얼굴을 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가리켰어요. 죽은 노인의 부인입니다. 브라만 교회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함께 화장하는 풍습을 가진 종파도 있어요. 저 여자는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죽게 될 겁니다. 안내인의 말에 일행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직도 그런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른단 말이오? 파스파르투가 부르르 떨자 포구경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그런 의식은 어디서 치루오? 여기서 좀 더 가면 팔라지 사원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루어지지요. 크로마티경, 우리가 저 여자를 구하는 건 어떻겠소? 저 여자를 구하자고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 저 여자를 구하도록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뜻깊은 일이오? 파스파르투는 주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밤 포구경 일행은 사원 주위로 숨어들었어요. 안내인의 말에 따르면 그 여자의 이름은 아우다였어요.
그녀는 뭄바이의 부유한 상인의 딸로 영국식 교육까지 받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나이 든 족장과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 족장이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죽고 풍습에 따라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이었지요. 아우다 부인을 구하는 일은 무척 위험했어요. 총과 칼을 든 승려들이 사원을 지켰거든요. 포구경 일행은 경비가 허술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승려들은 새벽까지 꼼짝하지 않았어요. 안 되겠소. 그냥 돌아가야겠소. 크로마티경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도 포구경은 사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얼마 후 장례의식이 시작되었어요. 승려들은 장작 더미 위에 시체와 아우다 부인을 눕혔어요. 한 승려가 주문을 외우자 다른 승려가 장작 더미에 횃불을 던졌지요. 곧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때 불 속에서 누군가가 아우다 부인을 안고 내려왔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족장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몇 번이고 절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불 속에서 나온 사람은 포구경 일행에게 다가왔어요. 아니, 자네는? 아우다 부인을 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파스파르투였어요. 주인님, 서두르세요. 얼른 도망가요. 포구경 일행은 재빨리 카오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급히 코끼리를 몰았지요. 코끼리는 밀림 속을 빠르게 헤치고 나갔어요. 아우다 부인은 약기운에 취해 일어나지 못했어요. 브라만 교도는 아우다 부인에게 잠에 취하는 약을 먹였던 거예요. 몇 시간 뒤 포구경 일행은 알라하바드 역에 도착했어요.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남았어요. 포구경은 안내인에게 약속한 사례금을 주었어요. 그리고 코끼리도 선물로 주었지요. 안내인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돌아갔어요. 포구경 일행은 아우다 부인을 데리고 기차에 올랐어요. 잠시 후 기차가 콜카타를 향해 출발했지요. 이윽고 아우다 부인이 잠에서 깨어나자 크로마티경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우다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우다 부인은 포구경 일행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어요. 인도를 떠나 친척이 사는 홍콩으로 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포구경 일행이 런던을 떠난 지 23일이 지났어요. 런던에서 뭄바이까지 이틀을 벌었지만 아우다 부인을 구하느라 그 시간을 고스란히 까먹고 말았어요. 하지만 포구경은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았어요. 크로마티경은 콜카타로 가는 도중에 기차에서 내렸어요. 모두들 잘 가십시오. 꼭 세계 일주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크로마티경은 포구경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이윽고 콜카타에 도착한 포구경 일행은 홍콩행 여객선을 타려고 막 역을 벗어날 참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경찰들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빌리어스 포구경, 우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경찰들은 포구경과 파스파르투를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포구경의 요청에 따라 아우다 부인도 함께 갔지요. 경찰은 세 사람을 철창에 가두었어요. 무슨 일이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파스파르투가 거칠게 항의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금 뒤에 판사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겁니다. 판사 앞에 서다니요? 우리가 재판이라도 받는다는 말입니까? 파스파르투가 물었지만 경찰은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우다 부인이 눈물을 흘리자 포구경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부인은 홍콩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얼마 뒤 재판이 열렸어요. 빌리어스 포구경과 장 파스파르투는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가 두 사람을 부른 다음 고소인들을 불러냈어요. 그러자 인도 승려 3명이 재판정에 들어섰어요. 아우다 부인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이 분명해. 파스파르투는 화가 치밀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들은 브라만교 사원을 침범하고 모독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하지만 저 승려들도 사원에서 벌어진 일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포구경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 승려들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파스파르투의 말에 승려들이 웅성거렸어요. 판사는 증거물로 구두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파스파르투의 구두였어요. 알고 보니 그들이 잡혀온 까닭은 바로 뭄바이에서 파스파르투가 신발을 신고 사원에 들어간 일 때문이었지요. 파스파르투 씨는 사원에 침범한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윽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파스파르투를 2주일 동안 감금하고 벌금 300파운드에 처하고 포그경은 1주일 동안 감금하고 벌금 150파운드에 처한다. 일주일 동안이나 감금되면 약속 시간까지 세계 일주를 마칠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어요. 보석금을 내겠습니다. 포그경이 일어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2,000파운드라는 엄청난 보석금을 내야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비싼 구두는 처음이네. 파스파르투는 구두를 찾아 나오며 투덜거렸어요.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파스파르투는 포그경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포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재판정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픽스 형사로 이번 일을 꾸민 장본인이었지요. 그는 체포영장이 올 때까지 포그경을 잡아두려고 했던 거예요. 대단한 도둑이군. 보석금으로 2,000파운드를 날리다니. 훔친 돈이니 저렇게 쓰겠지? 그래도 난 꼭 감옥에 쳐놓고 말겠어. 픽스 형사는 포그경 일행을 뒤쫓아갔어요. 랑군호는 홍콩을 향해 출발했어요. 그 배에는 포그경과 파스파르투, 아우다 부인이 타고 있었어요. 물론 픽스 형사도 배에 올랐지요. 그는 영장이 오면 곧장 홍콩으로 보내달라고 손을 써놓았어요. 포그경은 홍콩에서 일본 요코하마행 여객선을 탈 예정이었어요. 여객선을 타려면 11월 5일까지 홍콩에 도착해야 했어요. 픽스 형사는 의심을 받을까봐 선실에서 지내며 앞니를 궁리했어요. 홍콩은 영국령이니까 포그경을 꼭 홍콩에서 잡아야 해. 포그경이 홍콩을 떠나면 일이 어려워질 거야. 픽스 형사는 마음이 초조했어요. 그는 선실에서 나와 바다를 구경하는 파스파르투에게 다가갔어요. 오? 픽수 씨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만나는군요. 그렇군요. 홍콩 지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는 중입니다. 픽스 형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어요. 참, 포그경은 안녕하신가요? 그럼요. 게다가 아름다운 부인도 저희 일행이 되었답니다. 파스파르투는 아우다 부인을 구출한 이야기와 콜카타의 재판정에 섰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픽스 형사는 모르는 척하며 파스파르투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자주 어울렸어요. 갑판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지요. 그러는 동안 파스파르투는 의심이 들었어요. 왠지 저자가 우리를 뒤쫓는 것 같단 말이야. 늘 주인님의 소식을 묻는 걸 보면 수상해. 주인님이 세계 일주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려고 클럽 회원들이 보낸 스파일 거야. 파스파르투는 픽스를 떠보기로 했어요. 홍콩에 가신다니 그럼 홍콩에 가면 다시 만날 일이 없겠군요. 픽스는 조금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내 생각이 틀림없어. 이자는 혁신클럽에서 보낸 스파이가 분명해. 그 순간 픽스 형사도 머리를 굴렸어요. 저자가 혹시 내가 형사라는 걸 눈치챈 게 아닐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항해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파도가 사나워졌어요. 결국 랑구노는 예정보다 하루 늦은 6일 아침에 홍콩에 도착했어요. 요코하마행 배는 이미 출발했을 게 분명했어요. 요코하마행 배는 언제 또 있습니까? 파스파르투가 부두 안내원에게 물었어요. 어제 떠났어야 하는 배가 고장나서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파스파르투는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소식에 포구경과 아우다 부인도 기뻐했어요. 포구경은 부인이 쉴 방을 잡아주고 부인의 친척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인의 친척이 돈을 모아 유럽으로 떠났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지요? 걱정 마세요. 우리와 함께 유럽으로 가시면 됩니다. 파스파르투, 요코하마행 여객선 선실을 3칸 예약하게. 파스파르투는 아우다 부인과 함께 여행하게 되어 신이 났어요. 게다가 포구경이 따뜻한 사람이라 더욱 기분이 좋아졌지요. 항구에 도착한 파스파르투는 낯익은 사람을 보았어요. 다름 아닌 픽스 형사였어요. 픽스 씨도 요코하마에 가시나 보군요. 파스파르투는 픽스가 스파이라는 자신의 예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함께 가서 예약을 합시다. 파스파르투와 픽스 형사는 함께 선실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배의 수리가 끝나 요코하마행 배가 오늘 저녁 8시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파스파르투는 기분이 좋았지만 픽스 형사는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나와 술이나 한잔합시다. 픽스 형사는 어떻게 해서든 파스파르투를 꿰어낼 생각이었어요. 여행을 늦출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부둣가에 있는 술집으로 들어갔어요. 당신 주인에 대해 알려줄 게 있어. 그래요? 무슨 일이죠?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죠? 나는 런던 경찰청의 형사요. 그러면서 픽스 형사는 포구경이 은행에서 돈을 훔친 범인이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자, 이걸 보시오. 그가 내민 건 범인의 몽따주였어요. 당신 주인과 비슷하지요? 바로 그가 범인이요. 말도 안 돼. 우리 주인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아우다 부인을 구해준 따뜻한 분인데. 파스파르투는 픽스 형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혁신클럽의 스파이인 줄 알았던 픽스가 형사라니 머리가 어지러웠지요. 나는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어요. 픽스 형사는 파스파르투에게 담배를 권했어요. 이미 술에 취한 파스파르투는 아무 생각 없이 파이프를 빨았어요. 그런데 몇 모금 빨자마자 그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제 됐어. 보구경은 배가 오늘 저녁에 출발한다는 사실을 모르겠지? 그러면 배를 놓칠 수밖에 없어. 조금만 지나면 영장이 도착할 거야. 픽스 형사는 술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갔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